반갑습니다. 예.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요새 어때요? 날씨가 너무 가을가을하지 않나요? 어, 가을이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밖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가을 맞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갈 게 아니라 바로 창밖만 내다봐도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메 사업을 제가 200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다시 봄이 왔는지, 사실 그걸 모르고 정말 집중 몰입해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오늘 아마 처음 아메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에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아메가 뭔데?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구미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구미에서 이 너츠앤볼츠를 듣기 위해서 대구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가요. 왜냐면 2시에 CAC라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강의를 2시에 했는데 아침에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 돼서 대구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앞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김밥 같은 거 먹고 그리고 2시에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 너츠앤볼츠를 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그랬었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디게 비즈니스가 진행되었는데 요즘 조인되신 분들은 그렇게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2배, 3배 결과를 받아가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또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보상이 빨리 온다는 느낌을 요새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너츠앤볼츠는 제가 15년 동안 만은 아니지만 2008년도니까 만 14년이죠. 14년 동안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했던 게 저희 너츠앤볼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병선 리더 저희 신랑이 이제 제 엔드 파트너가 이병선 리더인데 그 이병선 리더가 맨날 그래요. 저보고 아니 당신 지금 강의 시작할 건데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있어도 되니요.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내가 매일매일 했던 건데 거기에 뭐 덧붙일 말이 있겠냐고 제가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표지화면에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저건 뭐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시작해도요. 저는 내년에 파트너분들 세조를 하우스 플래티넘 보내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 맹점이 뭐냐면 해본 스폰서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더라니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되고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꼭 해보셔서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해야 될 얘기는 이 왼쪽 편에 있는 탱고아가 아니라 오른쪽 편에 있는 너츠앤볼츠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뭘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중요한 탱고아 강의가 있었고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10가지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10가지를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와 함께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면 되지? 어떻게 해 나가면 되지?의 12가지예요. 여러분들과 12가지를 진행할 건데 저는 이 12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세와 자기 이미지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데 꿈과 꾸는 거 그리고 목표 세우는 거 사실 이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목표가 세워지고 꿈이 가꾸어지면 내가 누굴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게 될 것이며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지속적으로 후원하지 말라 해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나의 꿈과 목표에 정조준 되어서 해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중에 목표 세우기와 그리고 꿈 가꾸기 그리고 자세와 자기 이미지 얘기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츠앤볼츠의 의미는 사실은 너트와 볼트 이렇게 해서 이게 승나사와 앞나사의 의미죠. 사실은 이 2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 정말 비싼 귀걸이를 여러 개 잃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탁 빼면서 귀걸이가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뒤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거죠.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그게 다이아몬드면 어쩌고 그게 은이면 어때요?
한쪽 가지고 끼고 다닐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쪽 끼고를 갖고 있으면서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긴 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사가 너츠가 그러니까 그 앞나사가 많아도 아무리 순나사가 많아도 서로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사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 12가지가 사실은 앞나사와 순나사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일 먼저 내가 바뀌어지는 일이고 내가 바뀌어지면 이게 복제가 되고 이게 쌓여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왜 안 될까 보다 나를 되돌아보면 가장 좋은 이 너츠앤볼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 얘기만 해도 사실은 수업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룰루랄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동차 속도의 변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보면 그 엔진의 출력도 참 중요해요. 엔진의 출력이 약하면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죠. 더군다나 또 차체가 무겁잖아요. 차체가 무거우면 이 정말 자동차 속도가 덜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럭 같은 건 차체가 무거우니까 정말 토크가 저기 엔진의 마력이나 토크가 정말 좋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타이어는 어때요? 타이어가 단단하게 압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압력이 빠지면 이 속도가 날 수가 없죠. 도로는 어때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속도를 낼 수 있나요? 속도 못 내죠. 여기 우리 아파트에 보면 제가 여기가 처음 맥라렌이라는 자동차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맥라렌 주황색 자동차가 있는데 정말 낮아요. 그리고 포르쉐도 있고 그 뭐지? 우리 저기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로망인 차 있잖아요. 그 음, 람보르기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가끔씩 그 차를 보면서 저렇게 낮은 차를 타려면 허리가 되게 아프겠다. 저처럼 무릎도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야 저도 못 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낮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때 그런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뭐 끝장이겠죠. 차 밑에 다 망가지겠죠. 교통신호는 어때? 빨간불이 켜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여기 여러분 너챈불스가 이거예요. 여기에 너챈불스도 그렇고요. 탱고아도 그렇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이렇게 속도를 만드는 변수인데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나는 책을 열심히 읽어요. 저번 시간 탱코와 나는 책을 열심히 읽어요. 하지만 사업성명 안 하면 제로. 나는 사업성명 열심히 해요. 하지만 나는 후원을 하지 않아요. 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고백 방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츠앤볼츠도 사실은 고백 방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12가지를 골고루 조금씩 해내는 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초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어, 맞죠? 첫 번째,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저 이거 정말 잘했어요. 전 주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요. 개모임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친구도 그렇게 없었고, 지금 친구라고 해봤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전미경 리더가 전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방식으로는 사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스폰서님들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상담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고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왜냐면 너무 귀한 아메여가지고요. 우리 아이 함부로 안 키우죠. 아이한테 뭐 하려다가 잘 키우시는 분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아이 열만 나도 혼자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키우듯이 저도 아메이를 키우고 싶었고 아메이를 귀하게 여기고 싶었는데 내 방식대로 해서 혹시나 이가 깨지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틀릴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랑 저랑 참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참 부부관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언제 싸우냐면 전화로 얘기할 때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당신은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남의 말을 열심히 듣지 않는 거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전화로 사업 쓰는 이 귀한 일을 전화로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하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겠어요? 직접 시간을 내서 나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상대도 느끼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화로 사업 쓰면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개모임에 전하지 않기. 이건 당연하지 않나요? 비즈니스를
동창회는 동창회 모임 성격이 있고요. 계모임은 계모임의 성격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모임의 성격이 어긋난 얘기들을 전달하는 게, 이 사람들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동창회도 없고 계모임도 없어요. 그래서 전할 방법도 없었는더러 전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설명에 초대하지 않는다. 철칙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무거운 낙하산을 메고 있더라도 낙하산을 펼치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귀하고 멋진 아메이를 그 무작정 데리고 오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형부한테 제가 아메이서 하면 저 얘기하니까, 옛날에 후배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서울의 어떤 그 장소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는데 감금이 된 거죠. 감금이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막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감금된 것도 화가 났지만 자기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제가 처음에 아메 얘기하니까 아메도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경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하고 아메를 구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자기 선택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갔는데 딴 거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배신감과 이용당한 느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요, 누구 만난다고요, 미팅에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저 그런 분들은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총을 들고 나갔는데 총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겁기만 하지 않겠어요? 저는 6번을 한번 근데 지금 구인도 이르데님이라고 제 파트너가 계신데, 미국에 그 연구원으로 가 있다가, 제 파트너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잠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들어왔을 때 이 파트너를 그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아니면 시간이 안 됐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GOM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구에 GOM이었는데 그 GOM을 들으면 이 친구를 못 만날 것 같고, 또 이 친구를 안 만나면 이 친구를 또 몇 년 뒤에, 한 3, 4년 뒤에 만나야 되니까, 저는 이걸 후원하고 싶었거든요. 이 친구한테 꼭 아메를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후배한테.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나 갈게요 라고. 한 번도 결정된 적은 없어요.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는 질문을 했지,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요. 스폰서님 오늘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란 이 말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스폰서님 이렇게 윤덕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면 강의를 듣고 오후에 자기랑 같이 가자,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첫 팔로업이었어요. 스폰서님의 첫 팔로업.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후배를 만나고, 후배는, 군인들이는 그때 못 알아들었죠. 그냥 만나고 미국에서 회원가입을 하랬더니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회원가입도 안 되고 막 생쇼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5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때 아메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 친구가 5년 조인되는 건 늦었지만, 저는 이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으로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미팅으로서의 그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재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재정이라는 얘기보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참 그럴 때. 그렇잖아요. 나는 알아들었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 못할 때, 이거는 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좀 더 겸손해지고, 또 내가 나는 못 알아듣고 나는 비실비실 잘 못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너무 잘할 거야. 나한테는 아메이가 큰 기회가 아닐 수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후원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한다는 말은 뭐 그 긍정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겸손해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 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보다 지금은 제가 말을 잘하죠. 뭐 그때도 말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 사람들이 나아 보이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좋아 보이고 거기다가 또 그 뭐 계모임도 많이 하고 있고 친구도 두루두루 잘 사귀고 저는 좀 외골수였거든요. 친구를 사귀며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받는다고 이렇게 잠깐만요. 뭐 띡띡 소리가 나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된다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저만 띡띡 소리가 나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 갖추기. 제가 처음에 저희 김사랑 스폰서님이 저를 데리고 대구에 강의를 갔는데 CAC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전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하고 있었고 어렸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이하고 얼굴을 부비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애하고 피부 접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그냥 긴 머리 질끈 묶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옷도 뭐 그렇게 갖춰 입지 않고 저희 신랑이랑 강의 들으러 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자리에. 왜냐면 딴 사람들은 다 복장을 갖추고 있었고 그때 첫 교시의 강사분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한현주라는 분이었었어요. 다이아몬드 리더님.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면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메이크업을 잘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사학과다운 용모와 복장 누가 서 있으면 길거리 그 영상을 봤거든요. 누가 서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방송에 테스트를 했는데 멀쩡하게 생기고 옷을 잘 갖춰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돈을 선뜻 잘 빌려주는데 약간 복장이 엉망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뢰를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 보면서 아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지금도요 한 번도 미팅장에 청바지를 입고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팅장에 운동화를 끌고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팅장에 갈 때 함부로 옷을 하루 전날 고민하지 않고 그날 당장 옷을 꺼내서 입고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청바지, 이쁜 청바지 얼마나 많아요. 그 정장보다 더 비싼 청바지도 있고 운동화도 구두보다 10배, 100배 더 비싼 운동화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수제 뒤떨어지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딱 할 때 그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어떤 사람한테 신뢰감이 느껴지나. 그래서 아직도 아나운서들이 TV에 아나운서 9시 아나운서 앵커들 보면 앵커들 복장이 있잖아요. 그들 복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영역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비즈니스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요. 채식주의자였고 약간 내가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자기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씻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사람들 다 혐오하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스티븐 잡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거래처에 거래를 따라갈 때는요. 양복을 입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내 취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귀한 내 파트너 정말 내 파트너 귀하잖아요. 귀한 내 파트너가 팔로우를 해달라거나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이 파트너의 그 소비자라든가 저분이 비즈니스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의 그 관점으로 비즈니스 복장을 갖춘다면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한 얘기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해서 잘할 수 있다 하면 뭐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리스크를 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는 러블리하게 막 뭐 달려있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김사나 스폰서님 만났는데 막 우리 성신스럽다 사투리 보면 정신사납다 이런 말 하죠. 왜냐면 귀에 귀고리가 지금은 안 그래. 귀고리가 이따만한 귀고리를 이렇게 링 같은 거 큰 거 달고 주렁주렁 하는데 사람 쓰면 뭘 하는데 이게 흔드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그때 스폰서님 파마를 했는데 약간 뽀글뽀글뽀글한 그런 파마였고 또 옷에 이제 굉장히 레이스가 많았어요. 소매도 레이스가 너무 많아서 글을 지고 막 하는데 소매는 레이스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옷밖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옷밖에 안 보이고 너무 막 화려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쉬운 일 그러니까 아주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 뭐 팔아볼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귀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남편을 후원해 놓으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를 후원해 놓으면 남편이 반대하고, 그래서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 스폰서님 그 원칙을 지켰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저희 신랑하고 저를 앉혀놓고, 저희 신랑을 앉혀놓고, 박진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저희 신랑이 그때 열이 한 40도까지 나면서 아팠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때 기억 아직도 나요. 그 스폰서님 플립차트 이렇게 넘기면서 삽수을 하는데 저희 신랑이요. 보험회사 다니는 친분이 와서 자기한테 설명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둘이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꼭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암회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면 자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거나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어떤 일을 왜 했냐, 안 망하려고 했다. 그리고 왜 했냐, 돈을 벌려고 했다. 근데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은 왜 더 열심히 했냐,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 순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탑리더님이 김희뚜 리더님도 처음부터 남을 도와주려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엔 내가 바로 쓰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일이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다 보니까 남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게 되고 저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이 해결되지 않고 안정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자산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 얘기가 아니라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는 일인 거죠.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요. 돈 벌어야죠. 돈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돈이 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눈 떴다가 눈 감을 때까지 아멘 생각만 하고 아침에 눈 떴다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점심 일과 점심을 보내고 또 저녁을 보내고 근데 계속 마음속에 아멘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 일이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사업 초기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애는 썼거든요. 난 거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건 힘들어서 못 가요. 그건 차가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소리는 사실은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더블다이아몬드가 됐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런 용어를 좀 조절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처럼 잘 스펙이 좋은 사람들, 너무 대단한 사람들 다른 일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딴 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여러분 40대 14일 날 매달 들어오는 캐시백 하고요. 60대 14일 날 매달 들어오는 캐시백 하고요. 90대 매달 들어오는 캐시백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게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를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철이 든 거죠. 저는 저희 신랑이 주는 돈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신랑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0.00001도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그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어쩜 그래서 아멘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쓴다 뭐 이런 개념도 있었고 여자로서 자립하고 싶다. 사람으로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맹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기를 받아서 내가 누구 딸이냐. 우리 엄마가 나를 배 아파서 낳고 공주야 막 이쁘다 하고 이렇게 나를 키워줬는데 나한테 헌신해 주셨는데 참 부모님한테 멋진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을 먹었어요. 성공하기로. 저한테는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거 한번 정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할 일은요. 꿈과 목표를 가시화하고 뭐 연습하고 삼수면 준비도 하고 템포화이트도 쓰고 스케줄 체크도 하고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감사해보니까 일의 순서가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처음 했던 일이 내가 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마음을 먹었고 또 오기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품 애용도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 보세요 했는데 전 조금 더 빨리 결과를 내고 싶고 좀 빨리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 하라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라면 네 번 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설펐죠. 그래서 처음에 "니처럼 못하겠다. 니처럼 하는 게 암이면 난 안 한다." 뭐 그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 사람도요. 밤을 꼬박 새서 10,000원이 들어온 일은 안 했을 거예요. 밤을 꼬박 새서 1,000,000원을 주거나 1억을 준다면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일의 크기를 내가 지어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가꾸기는요. 원하는 것을 가시화하고 항상 이미지화하고 공표하고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가져라라고 이게 꿈 가꾸기인데 여러분은 꿈을 가꾸세요? 꿈이 가꾼다는 말은 암에 처음 시작할 때 꿈과 그다음 해 꿈과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꿈이 달라져야 돼요. 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어요. 그건 꿈을 가꾸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10년 전에 꿈을요. 하나씩 지으면서 10년을 보낸 사람하고요. 10년 전에 꿈을요. 하나씩 더 늘려서 더 키운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10년 하신 분들 중에 혹시 꿈이 커진 분이 계세요? 꿈이 쪼그라든 분 계세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지금 보세요. 여의도는요. 곡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제 아시는 지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2번의 상가집을 갔다 왔대요. 자살로. 여의도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무너지는 사람들. 시행사, 시공사들이 무너지고요. 그 단단했던 우석건설도 분호가 나고요. 지금 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대강대강 했을까요? 대강대강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강렬하게 꿈을 꾸고 해내려고 하고 일이 되게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처럼 꿈 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맹렬하게 꿈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꿈날 때 존경받는 아내 되기, 존경받는 엄마 되기 사실 이게 썼어요. 멘토 같은 엄마 되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기 지난 제가 많이 보여주던 사진하고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왕관 쓰고 있는 아이가 제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18세 생일이 되면 성인식처럼 우리나라 성인식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파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의 생일을 까먹은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보내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생일을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치른 대가집을 그 아이가 치른 대가집을이었어요. 마음이 짠하고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제 아이가 엄마 이렇게 파티를 했어. 이게 여기 보면 테이블을 보면 이거 다 너무 잘했죠. 그쵸? 테이블 한번 보세요. 테이블 저기 과일 놔둔 거, 크래커 놔둔 거, 치즈 놔둔 거 이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그러니까 어른들이 수준이죠. 그쵸? 근데 저는 막 누가 대신 해줬나 보다 싶어서 이 가운데 샴페인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사과 주스라네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래서 저는 풍선도 막 부러져 있고 이게 저희 미국의 스폰서님 뒤에 뜰이거든요. 뜰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승현아 이모가 해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모가 해준 거니? 완전 멋지다. 막 이렇게 있거든요. 승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어, 애들한테 각자 음식을 들고 오라고 했고요. 수빈이하고 자기 친한 절친 클레아가 풍선도 불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짠해지면서 승현아 너무 잘했다. 생일은 본인이 가장 축복해야 하는 거야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문화도 참 좋은 게 초등학교 때 자기 생일에 자기 본인이 도넛을 들고 오고 축하도 받고 고마움도 표시한대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저거 할 거라고 혼자 초대장도 만들고 풍선 준비물도 사고 본인이 다 했대요. 테이블 세팅도 본인이 싹 다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아이 이러죠. 우리 아이 생일잔치 내가 못 해주고 가방도 못 들어주고 비 오는 날 우산도 못 씌워주고 그렇게 아매하다가 잘 안 됐으니까 막 우리 아이가 피해만 보고 희생만 당한 것 같아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게 그 아이가 피해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저는 아메삽을 하면서 맞아요. 비 오는 날 우산 한번 씌워준 적도 없고 준비물 한번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 미국 유학 갈 때도 6학년 때는 지 혼자서 미국에 가고 오고 저 혼자서 내가 공항에 데려 못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생일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멋지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주면서 아이 잠재력을 꺾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끔 맡겨 놓고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랑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일단 내 일을 내가 열정적으로 내 일을 맡아서 하는 거. 어. 제가 어떤 분은 후원을 하는데 그분이요. 암회사를 하는 이유가 자기 부모님, 어머님 편찮으시면 어머님 병간호하기 싫어서 암회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병간호 해야 될 것 같더래요. 자기 신랑이 가서 그 뭐지? 병간호 하라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긴 생각이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도 하죠. 그쵸? 저희 꿈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저희 신랑이랑 20살 때 만나가지고요. 지금 50이거든요. 그럼 30년을 알고 지냈어요. 30년 동안 사귀고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맨날 저희 신랑이 하는 하루에 4-5번 기본적으로 4-5번 이렇게 너네 좋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영아 좋아해 원영아 사랑해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내가 막 메롱이다 농담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너네 좋지 무슨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계속 그러면서 서로 좋다 그러고 서로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이게 관계이지 않을까요? 이건 제 꿈이었어요. 저희 애들도요. 지금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예, 제일 앞에서 앞에 앞줄에 그 해나 옆에 이 옆에 이제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앞줄에 서 있는 얘가 저희 큰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애가 저희 둘째 딸인데 우리 신현이하고 수빈이가 미국에서 치어를 해요. 치어리더인데 이 치어리더를 하려면요. 학점을 되게 잘 받아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요. 저희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치어리더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친 운동선수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힘을 줘서 치어업을 시켜주고요. 또 관중석에 그 보면 경기를 보면서 관중성을 북돋아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다 띄워주고 함께 해주고 그 일을 이 비즈니스 하는 거죠. 아메이가 돈만 버는 일인가요? 돈만 버는 일이면 다른 일도 있어요. 아메이만 멋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참 가치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만 그럴까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해도요. 굉장히 가치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가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메를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는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되는 사람을 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메이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 다 성공해요. 그게 사기지 않아요? 다 성공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실패하는 일도 없어요. 내가 실패하게끔 만들고 내가 성공하게끔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메이가 어떤 꿈을 줄 수 있는 일인지 오늘만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함께하면 가치가 있어요. 파트너들 이번에 뉴핀 세미나에 파운더스 브레이킹 이상 리더님들과 함께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 함께하면 가치. 이게 제가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당신이 만약에 돈을 잃었다면 잃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면 약간 잃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캐릭터를 잃었다면 당신은 모든 걸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죠. 그것처럼 저의 이런 캐릭터는 뭘까 싶으니까 함께하는 가치였던 것 같아요. 함께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좀 되고 기여도가 있는 거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파트너 화장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와서 화장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면서 행복해지는 마음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게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고를 세팅을 한 거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화살을 10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0발을 갖고 있더라도 1000발을 갖고 있더라도 쏘아도 관역이 없으면 그냥 팔운동이라는 거죠.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나의 목표가 있어야 이제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의 크기는 목표의 크기와 일치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생각하는 꿈이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꿈이 있고요. 생각을 넘어서는 꿈이 있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발이 움직여서 정말 생각을 넘어서는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면 돼? 이거 스마트하게 해라. 이렇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목표 설정 방법은요. 강력한 목표에 의해서 방법은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부산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한국 안에서 가장 큰 행사들이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티켓이 없어가지고 쌩 난리를 쳤어요. 근데 티켓이 없으면 안 가고요. 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가고요. 했으면 내가 강력하게 그 티켓을 구하러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10분 단위로 그냥 보고 막 수시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계속 코레를 보고 하여튼 왜냐면 매진이었거든요. 다. 계속 그리고 구간별로 다 쪼갠 거죠. 그래서 저희 환승을 아주 여러 번 해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오는 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는 기차 없어서 자고 오고 막 그러면서 궁리를 한 거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그게 강력한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이렇게 목표 설정 방법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동하고 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이거는 그냥 제시해 줄 뿐이지 사실 사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 제가 칼에서는 아닌데 저희 아주버님이 옛날에 구미에 계실 때 도로 그 뭐죠? 교통 그 도로공사인가? 뭐 그 뭐예요? 고순대라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 순찰 때 그래가지고 아주버님이 쌩 지나가는 차가 있던데 제수씨 차 같다면서 제가 BMW가 흔치 않을 때 그쵸 10년 전, 10몇 년 전이니까 BMW 흔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몇 년 전에 BMW 흔치 않을 때 제가 포항에 후원 다닐 때 있잖아요. 정말 쌩 하고 지나가고 쌩 하고 지나가는 차가 제 차였던 거죠. 아주버님이 매번 그리고 저는 이제 딱지도 끊기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차를 빨리 타는 거 스피드 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가는 이유는요. 빨리 가서 번호표를 받아서 내가 후원하는 분을 앞에 앉히려고 빨리 갔었고요. 빨리 돌아오는 이유는요.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저희 아이 어린애들 2살, 4살짜리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내가 와야 밥을 먹으니까 제가 그 고속도로를 정말 170, 180을 밟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떠냐면요. 옆에가 사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하루는, 몇 년 전에 한번 차를 몰고 포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매주 2번씩 다녔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저 옆에 산이 있었구나. 저기 나무가 있었구나. 아, 저기 편의점도 있었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170으로 밟고 다닐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한 목표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숫자와 감 쌓아보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장 위대한 리더는 목표를 팀워크의 힘으로 달성하는 CEO다. 그래서 우리 아메 리더님도 보면 항상 핀업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파트너들과 팀워크로 목표를 강력하게 외치고 파트너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쥐어주고 파트너가 내려앉을 때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긍정어를 발휘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그런 리더들이 사실은 큰 리더로 가죠. 그래서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설정하지 않아서 목표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그 일로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성공하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요. 아까도 그랬지만 저항이 적어요. 최소 저항을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나 저 벙커를 피해야지 하고 골프를 팍 치면요. 꼭 공이 저 벙커에 들어가요. 벙커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끼리 어때요? 라고 물고 난 다음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도요. 아마 계속 코끼리만 생각할걸요? 그것처럼 내가 이병선 리더가 방금 뭐 했냐면요. 많은 종이에다가 11시 47분 참고하세요 이러면서 나보고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네, 정말. 꼭 그거 뭐죠? 그 레슬링 선수들 링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이 포즈를 잡으면서 지나가던데 한번 웃고 가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었잖아요. 진짜.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으면 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실천하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세요? 일개미가?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개미들이 100마리를 놔두면요. 그중에서 일을 하는 개미, 그러니까 딱 일을 하는 개미들은요. 딱 2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마리는요.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20마리를 핀셋으로 다 찍어서 빼고 나면요. 나머지 80마리 중에서 또 2대 8의 법칙이 또 적용되더래요. 10마리 중에서 2마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하는 것 같지만 남이 하니까 따라가고 남이 하니까 하죠. 들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자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겉모양은 그 교실 안에 같이 있지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같은 교실에서 정말 365일, 365일, 365일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애들은 서울대를 가고 어떤 애들은 대학을 못 가고 하는 이유가 그 교실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적이었냐, 주도적이지 않았냐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 아마 이김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이유 리더님 팀인가 김전 리더님 팀인 것 같아요. 딱 화면에 바로 제 밑에 있어서 보이는데 여기도 분명히 난 오늘 무조건 일찍 가야 돼가지고 내가 내 거야 하고 온 리더님이 아마 이호 리더님하고 김전 리더님이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뭐 오고 싶은 분도 있었고 오기 싫은데 스폰서님이 하라니까 오늘 오고 막 우왕좌하면서 왔던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왕할 거 리더가 되어 보세요.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스폰서님 북텔링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아침에 하자고 딱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요. 나만 리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미팅을 석 달 동안 진행을 해도 나는 아무도 안 빠질 거예요. 나는 리더니까. 난 주최자니까. 나는 그 미팅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했던 파트너조차도 석 달 동안 중에 한두 번은 빠질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좋은 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님이 북미팅을 진행하면 그 리더님이 아마 100%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 84%인데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또 다시 그들 안에서도 또 리그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쩌면 이 시스템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는데 정확하게 쪼개가지고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오늘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사실 명단 작성을 할 때 어때요? 명단이 작성이 돼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명단 작성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나보고 명단을 작성하라 해놓고요. 한번 보자 했으면요. 전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적을 게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친구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도 한 명은 미국 가 있고 한 명은 저기 그 윈도 리더도 미국 가 있고 하여튼 미국 많이 갔었네. 하여튼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그리고 친구로 지냈던 신랑은 남편이 돼서 같이 옆에 있지. 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5층이 우리 언니 집이 5층이었는데 5층을 걸어 다니는 우리 언니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다고 하는 이소영 리더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소극적인 우리 언니 있지.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엄마는 자 엄마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시지. 뭐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키우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새로 사귀지 뭐 이런 마음도 들었었고요. 알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명단 작성할 때 사실은 내 꿈의 크기에 따라서 명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이 크면 지나가는 A, B, C도요. 다 내 명단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내 꿈이 작으면요. 나랑 매번 만나서 커피 마시는 사람도 내 명단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꿈을 크게 끄고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돕고 싶지? 돕고 싶은 명단을 한번 쭉 적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입견은 안 가져야 돼요. 생필품을 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메하면 돈 써야 되잖아. 아메하면 내가 써야 되잖아. 내가 팔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아메하기 전에도 샀어. 넌 아메하기 전에도 썼어. 넌 아메하기 전에도 계속 마트나 쇼핑센터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네가 번 돈의 대부분을 쓰거나 어떨 때는 돈을 빚내가지고 쓰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비자였던 거예요. 아메는 내가 아메 제품을 10만 원 쓸 수 있고요. 100만 원 쓸 수 있고요. 10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메 물건을 내가 얼마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사람을 얼만큼 연결시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쓰는 만큼 돈이 되지 않죠. 얼마를 벌어야 내가 쓰는 만큼 돈이 돼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일이지 처음부터 내가 쓴 것만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 필요 없어요. 물건 쓰는 사람들은 아파트 밖에 나가서 저녁이에요. 낮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쳐요. 밤에 나가서 한번 아파트를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한 라인에 몇 가구가 있는지.
다 불 켜져 있고요. 그 집에서 다 씻을걸요. 아마 안 씻으면 신문에 나올 거예요. 다 씻고 양치하고 침 청소하고 아마 다 할걸요. 생필품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생필품 쓰는데 알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전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기 끝나고 나오면 어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도 갖지 말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룹을 지어서 하세요. 내가 친구면은요, 친구를 옆으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친구들끼리 모으고 동창은 동창회대로 모으고 성격별로 모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클럽에 가서 아시는 분들은 한 라인으로 이렇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이렇게 모아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을 먼저 위에 스폰서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어떨 때는 먼저 가입되신 분들 때문에 그 밑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성실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먼저 그 스폰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누굴 만나고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초대해서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일단 내가 가진 신념을 보여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호기심, 열정, 당당,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참 중요한데, 그게 이제 만나가 초대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사람 대상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만나가 초대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일단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 파트너가 실컷 현실 점검한다고 얘기 쭉 했는데, 그 공무원 이제 그 뭐지, 그 MZ 세대가 3년 사이에 50% 이상이 퇴직을 했대. 50% 정도가 증가했대. 퇴직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거죠. 막 공무원을 나쁘다 했대요. 근데 그 집에 그 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한참 웃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FORM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RM이란 그 가족의 근황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직업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를 벌어 이게 아니라, 너 옛날에 골프 치던데 요새는 골프 열심히 치냐 하면, 아유 내 요새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한다 하거나, 당신 신랑 요새 주식 하던데 주식은 좀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신랑이랑 영원히 막 너무 잘 살고 싶어 막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이혼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먼저 FORM을, 왜냐면 그 사람이 예의예요.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건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 비즈니스는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저는 원래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니 처음에 제가 참 이상했던 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와서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지만 참 약간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누군가를 자꾸, 그러니까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기 싫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모르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저희 스폰서님이 우리 보고 맨날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 얘기를 제가 7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무 진지하게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2달 지나서 뭐 하다가 또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저만 얘기한 게 이명선이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수포님이 습관이 됐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일을 하면서 습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내가 놓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캐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일이 갖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성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가 관심 있고 관심 없고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혼했는데 부부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애를 못 갖는 사람한테 계속 아이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상처예요,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전화로는 만날 약속만 잡아요.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소개와 프로모션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스폰서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랑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들이. 당신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말이 제일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래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왜 당신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아? 왜 내 말에 관심 이렇게 안 들어? 당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대요. 그 말이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부간에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남자가 나를, 여자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청의 지수는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경청이 떨어지니 관계가 먼 스폰서를 활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소개하고 프로모션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상대방 편한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할 때 시간 약속을 잡고 와야 돼요. 제가 초대할 때 2개 정도 시간 약속을 잡아서 그걸 이제 상대하고 이제 양해를 구해서 체크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나 전화기나 애완동물 좀 이렇게 해줘야죠. 저처럼 처음에 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업스만 막 하는데 누가 발밑에서 내 다리를 막 핥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미친 줄 알아서 내가 그 개를 찰 뻔했잖아요. 내가 놀라가 발을 탁 했는데 이제 개가 작은 애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자기 개를 들고 찼으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좀 나를 데리고 가는데 파트너가 그 개를 좀 달랑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개를 싫어하니까 이제 못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생활을 할 때는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의 지원을 꼭 받으셔야 돼요. 혼자도 잘하겠지만 스폰서님 할 때 옆에서 정의를 적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요. 자기가 또 저희 신랑한테도 하고 곰돌이한테도 하고 애들한테도 하고 우리 딸 승현이가 눈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승현이 4살 때 그러니까 만 2돌 지난 아이 앉혀놓고요. 사업설명 하면요. 얘가요. 어디 갈라 그래요. 승현아 움직이지 말고 엄마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야 되면 얘가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여서 엄마 가도 돼요? 그래서 애기니까 저희는 애기 때 저희 때 높임말 썼거든. 엄마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승현아 엄마 말하니까 어떤 거 같으니까 엄마 너무 잘해요. 엄마 선생님이야.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희 신랑한테 저녁 11시에 오늘 신랑한테 삽수명 하니까요. 앉아 졸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잠이 와? 이러면서 막 뭐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게 안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복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저 나이에 저렇게 행복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마 이병철 리더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 신랑은 회사 가면 재밌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올 때 보면 너무 해맑게 오거든, 집에 올 때. 그래서 저렇게 해맑게 올 수 있는 거, 예, LG 다니면서 저렇게 해맑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이병성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기에 내가 했던 노력들 어디 안 가요. 아메이는 시간을 아껴 쓰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게임이거든요. 시간을 써서 쌓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사업설명 하기 있는데 사업설명 할 때 여러 가지 준비 자료들이 있어요. 준비 자료가 있는데 노트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료 없이 사업설명은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 정말 많이 해요. 가능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츠 컴퍼니라든가 아메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EBS에서 간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신문 자료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항상 잘 보여줘요. 그리고 저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신문 자료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저는 예전에 정유미 리더님 하상열 리더 후원 갔을 때도요. 사업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사업설명 순서대로 제가 신문을 정리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쭉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에 신뢰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설명 할 때 너무너무 귀한 사업설명이라는 말은 내가 사실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일반 사업가들은요, 굉장히 설명이라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사업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설명 하다 보면 현실 점검하고 유통 변화하고 회사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자영업에 관계된 사업설명, 이 사람이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관계된 사업설명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나름대로 내가 이번에 갈 때 어떤 사업설명을 할지를 대강 좀 정리해가지고 하시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 제일 잘한 사업설명 뭔지 아세요? 제일 잘한 사업설명은요, 마지막에 다음 약속을 잡고 그리고 다음 미팅을 초대하는 게 가장 잘한 사업설명입니다. 사업설명에서 막 엉망으로 해도요. 다음에 언제 볼래? 이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미팅에 가볼래? 이 제시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하나 엉망으로 하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후속 조치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메를 잘 모르면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정식 사업설명을 하면 되고요. 아메를 다 안다 하면요. 누가 너의 스폰서였어? 그리고 당신은 뭘 알아라고 이렇게 최근의 자료들을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되고요. 다단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메도 똑같지 않아 하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피라미드가 뭔지, 다단계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걸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냥 진짜 자,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7가지 사업성한테 유의할 사항은요, 정말 숏도 플랜 하시면 돼요. 말로 주절주절 하는 건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확실히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 때 보면요, 딴 거 없어요. 실제로 딱 보면요, 사람은 감정이 업될 때가 있고요, 다운될 때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진행 방향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서 이렇게 감정을 업 시켜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24시간이나 48시간, 24시에서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삽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요,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더 마이너스로 꺼져요. 그러니 후속 조치를 좀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아내가 싫어서 저러는지, 아니면 아내를 안 싫은데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건지,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니즈가 없으면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아내가 싫어서 안 하는 사람한테는요, 확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후원을 할 때는 팔로우과 팔로우스루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사업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만날래요? 다음 미팅에 초대하는 거. 이 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팔로우스루죠. 그래서 팔로우과 팔로우스루인데 여기 보시면요.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질문을.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메를 안 하면요. 근데 아메 왜 안 해요? 전 진짜 잘 물어봤어요. 근데 왜 아메를 안 하려고 해요? 하면 뭐 자기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 거기 하나하나 내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내가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함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품 강의 너무 좋았죠. 그 리더님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책임감 때문에 다른 리더님들하고 다르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애를 쓰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시간을 채워준다고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를 알리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더들이 보면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조금 더 누군가를 팔로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 사이클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승을 하면 그 사람이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는데, 노 하면은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예스를 하면 이 사람이 예스가 뭐 사업을 할래, 부업을 할래, 소비를 할래, 아니면 싫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후원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키울 때는요, 소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조금만 부업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부업이든 큰 사업이든 아니면 조금 더 조그만 사업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어, 조그만 에너지를 넣어서가 아니고요. 그거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인천까지 갈래? 서울까지 갈래? 아니면 마카오까지 갈래? 저기 아프리카까지 갈래?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륙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륙하는 데는 에너지 80%, 90%는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한 5% 쓰면서 부업을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3개월 열심히 하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를 하겠죠. 어, 1년 열심히 하면요, 브론즈 빌더 정도를 하겠죠. 거기다가 한 2년 빡세게 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를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소비자도 필요하죠. 사업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소비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업자를 찾으면서 사업자를 매니아 소비자로 바꾸는 작업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림빙이라든가 뭐 우리 아메 아카데미라든가 줌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데몬 키트라든가 많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제 사업으로 이제 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미팅이라든가 스폰서라든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있는 이 미팅 장소에 조인시켜 주는 거. 그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옆으로 펼치는 거. 저는 처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한 4년 비즈니스를 하는데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옆으로만 쫙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위스만 생길까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놓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열심히 내가 사업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사업성을 많이 하는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세력을 내력을 다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윗으로 세레그에서 네리그 정도 펼치고 밑으로는 7단계 정도를 내려가면 반드시 앵커 라인이 구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누군가의 앵커 라인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참 열심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로 이렇게 윗으로 하다 보면요. 내 소득이 좀 늘겠죠? 좀 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안정화가 일어나요. 이 두 개가 균형에 맞춰진다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홀리첸이요. 2689라고 하는 홀리첸의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요. 이 본인은 사업 파트너가 후원한 2명을 도와주어 독립하도록 하고 20개 이상의 제품을 데모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20명 이상의 성공자의 테이프를 안내한다. 이게 2일이에요.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내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업 파트너가 시스템이 조인되도록 하드코어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 달 CLC 듣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조인될 때 부터 어떤 미팅을 와야 되고 어떤 미팅을 오지 않아야 되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홈미팅이 아닌데 우리 시스템 탱코아에 보면 이컴이라는 게 있잖아. 이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디에 강의가 있고 어디에 강의가 있고 어디에 강의가 있고 나오거든요. 그 강의를 저희 스폰서를 강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돼요, 와야 돼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규칙적으로 그 강의를 가고 어떤 강사가 오는지도 프로모션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리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은요. 항상 독립되지 않은 레그가 8개 이상을 유지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너스도 직결되고, 저는 지금도 항상 8레그, 저는 지금 18레그 정도가 미팅이 조인돼 있거든요. 18레그 정도 있는데,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만점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보여주는 거였어요. 열심히 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삽습을 해봐야 파트너한테 삽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제가 후원을 해봐야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신규 회원가입을 시켜봐야 파트너들이 신규 회원가입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8레그 이상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표로 내려가는 과정을 9단계까지 해야 된다. 반드시 리더가 나온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게 그냥 내려가다가 끊기고 또 내 에너지가 덜 미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리더가 강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이렇게 하면 홀리천처럼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님들 의사소통은요. 기쁠 땐 감사하고요. 화날 때는 품위를 지켜라. 웅변을 배우기 전에 침묵을 배워라. 배운다는 것은 비우기 위함이지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분노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전 이 말에 완전 공감을 하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일 때는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너무 알았고 또 그룹에 아주 큰 피해를 준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라. 그리고 오랫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해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미인 대칭해라. 웃어라. 칭찬해라. 저희 신랑은요.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정말 속은 있나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이쁘다 하고 좋다 하고 잘한다 하면 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여자들은 좀 안 그렇잖아. 여자들은 이쁘다 해도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잘한다 해도 뭐 그냥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랑들이 이쁘다 잘한다 당신 최고야 하면 좋아하면요 좀 많이 해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의사를 밝혀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게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여러분 있죠. 보스는 해봐. 회원가입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는요. 지가 막 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렛츠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리더 보스는요. 어떠냐면요. 너가 가. 이렇게 어떤 부족한 보스들은요. 네가 가면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인 거죠. 네가 앞에 총바지를 해라. 그럼 내가 뒤에 따라갈게. 네가 간다니까 내가 간다. 뭐 이렇게 절대로 보스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보스는요. 자,
이렇게 이 물구나무 거꾸로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요렇게 하는 건 요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럼 앞에서 저거 어떻게 하지 싶어요. 근데 리더는요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골프를 배우는데 골프 선생님이 굉장히 골프를 이제 처음에 내가 도움 바꿨거든요. 처음에 프로님한테 배울 때는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내 몸으로만 자꾸 익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에 석달 배우다 딴 프로님한테 바꿨는데 그 프로님은요 자 보세요 하고 자기가 공을 자기가 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100번 쳐도 100번 잘 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깨 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허리 스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훨씬 더 따라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한번 되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자세와 자기 이미지. 제가 아까 그랬죠? 자세와 자기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그래.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끈기 있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래, 할 거야. 왜냐면 난 너무 소중한 아내니까. 그리고 저는 철이 들었어요. 기분 좀 상하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기분이고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메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참 많이 본이 되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엉뚱한 소리도 되게 많이 듣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룹이 크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암에 징계를 먹었대. 태어나서 한 번도 암에 징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듣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 들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대통령은요? 프랭카드까지 써붙여놓고 이번에 보니까 뭐 많잖아요. 엉뚱한 소리 듣거나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 긍정적인 자세와 끈기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이 비즈니스를 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암에 조인됐을 때 저희 엄마가 이혼형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 양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힘들다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항상 잣대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다 들어가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장과 표정과 말투 참 중요해요. 눈빛도 중요하고요. 눈빛에서 그 사람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죠. 제가 이해가 안 될 때 눈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그렇게 상대가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참 고칠 점이 많다. 이거를 여기서 배워나가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나를 다듬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여기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앉아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고 싶은 거죠. 아까 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제 얘기보다 아까 그 서정진 대표의 말씀처럼 자기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다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요. 돈 벌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 좀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좀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먼저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 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눈에 익은 분들. 미팅장에 가면 앞자리를 다투어서 앉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고요. 반짝반짝 빛이 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과는 곧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은요. 얼마나 쌓았냐에 따라서 그 쌓은 시간이 일을 해주는 게 아메이거든요. 꼭 그렇게 시간을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